안녕하세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투상법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7강에서는 도면층과 치수 및 문자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도면층을 생성 및 관리하고 객체의 특성을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죠. 도면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게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생성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도면은 형상만 있다고 도면이 아니에요. 도면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형상과 그에 대한 치수, 그리고 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것을 치수랑 문자를 통해서 기입하게 되고요. 그 기입하는데 얘에 대한 스타일도 있어요. 이 스타일도 설정하고 만들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자에도 여러 줄 문자와 단일행 문자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알고선 어떻게 편집하면 되시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따라 적절한 치수 유형을 선정해서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에 따라서 기입해야 되는 치수의 종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정렬 치수랑 회전 치수가 대표적인데 얘네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도면층과 객체의 특성을 관리하는 명령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랑 문자 스타일을 설정하고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층과 객체 특성 관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먼저 도면층을 관리하는 명령인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형상선, 비형상선 하고선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 종류가 있는데 선 종류가 얘네들도 개별적으로 축척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을 조절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끊기랑 특성 일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객체를 작성할 때 도면층을 지정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일일이 선택해서 바꿔주면 조금 힘드니까 특성일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특성만 적용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성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하고선 명령어는 레이어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일단 종이랑 펜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종이에 하나의 펜 또는 여러 가지의 펜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성하겠죠. 근데 저희는 도면을 컴퓨터로 작성을 해요. 작성하다 보니까 컴퓨터상에 가상의 층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면층에 그 객체만 존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도면의 관리가 조금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외형선만 제가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도면층은 제가 잠그거나 끄거나 아니면 편집이 안 되도록 동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 명령어를 이렇게 적용시키면 잠겨지거나 동결된 이런 객체들은 편집이 안 돼요. 대신 활성화되는 내가 원하는 외형선만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는 도면을 관리하고 나중에 이 도면을 수정할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용이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에 따라서 용도나 적용 범위가 달랐잖아요. 외형선은 눈에 보이는 모서리를 표현하고 숨은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도면층을 통해서 색상이나 선 종류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LA고요. 명령어는 layer라고 해요. 그래서 선의 적용 범위, 네,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선은 네, 눈에 보이는 모서리, 숨은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모서리를 표현한다. 이런 적용 범위에 따라서 도면층을 생성하고 또 선의 종류를 직접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면층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죠. 제가 도면을 작성할 때 특이사항을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도면을 출력해서 제작자한테 전달할 때는 이 요구사항이 출력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럴 때도 이 도면층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만 볼 수 있게 그래서 전달할 때는 이거를 굳이 삭제하지 않고 그냥 숨기기, 표시 이 방법만 해도 되도록 이렇게 관리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4가지 선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은 저희는 굵은 실선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 도면층에서 선의 종류를 영문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실선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히든, 센터, 팬텀 이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와서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종류는 히든 선이 이런 파선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센터 선이 1.3선의 형상을 띠고 있고 팬텀 선이 2.3선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선이 있는데 이 3가지를 하는 이유는 CAD 실무 능력 평가에는 이 3종류의 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히든에 히든 X2나 또는 히든하고선 다른 선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선만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는 객체의 크기나 종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도면 안에 크기가 다른 객체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선 종류의 축척을 통해서 관리도 가능하지만 너무 큰 객체에서는 이 축척값이 작아버리면 너무 촘촘해 보여서 선의 유형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축척값이 조금 다른 선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류의 선 종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설정할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져 있는 값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 형상선에서는 조금 밝은 색채를 사용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흰색 같은 이렇게 눈에 대비되는 색상을 쓰는데요. 이유는 작업 공간에 화면이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는 밝은 색상이 눈에 잘 띄겠죠. 그리고 제품을 설계하거나 도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형상선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요. 이 색상은 지금 초록색, 노란색, 흰색, 선홍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 시험 기준의 색상이고요. 이거는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색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색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A 명령을 입력하면 지금과 같은 창이 하나 나오는 명령이에요. 명령 윈도우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도면층을 생성합니다. 이때 도면층을 생성하는 명령은 두 번째에 있는 명령도 가능한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서 쓰셔야 돼요. 둘 다 도면층을 생성해주는 명령은 맞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뒤쪽에 보면 새 VP 동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동결될 건지 아니면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될 건지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VP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배치, 그러니까 도면 공간으로 가서 이제 한 장의 도면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명령인데요. 옵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온오프 기능. 그래서 얘가 동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배치해서 어떠한 뷰포트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가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층마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켜져 있어야지만 배치해서 뷰포트를 만들 때 그 객체가 표현이 된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층 필요 없다면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버튼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도면층 삭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도면층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고 엔터하면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이 도면층으로 객체가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면층을 내가 펜으로 꺼내 들겠다, 적용시켜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네 번째에 있는 적용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 아니더라도 해당 도면층을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 버튼이 나타나면서 그 해당 도면층으로 객체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면층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적용은 기본 상태의 도면층을 설정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름을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그 도면층 이름 바꾸기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도면층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F2번을 누르시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꿀 이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켜기, 동결, 잠금의 경우에는 작업 공간에 내가 이 객체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아니면 잠글 건지 아니면 편집까지 완전히 묶어버릴 건지 이런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노랗게 표시가 되면 다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 회색이냐 아니면 조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도면층은 동결되어 있거나 꺼져 있거나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플롯을 보면 프린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요. 그러면 얘는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종이에 한 장의 도면을 뽑았을 때 그 해당 도면층에 작성된 객체는 도면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객체는 이렇게 도면층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도면층은 묻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색상에 있는 흰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요. 근데 실물을 가면 이 수량을 넘어서는 객체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는 위쪽에 있는 색상 색인에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루 컬러, 색상표를 통해서 직접 색상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순으로 1, 2, 3, 4, 5, 6, 7번의 색상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색상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색상 부분에 이 창에다가 해당하는 색상 색인의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그 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선 종류의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의 기본 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 외에도 다른 선을 가져올 거면 여기는 로드 버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직접 내가 선의 모양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둬야 되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로드 버튼 누르시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선 종류 선택을 해서 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선 종류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선 종류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 종류 축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선 종류 축척은 우리가 앞에서 축척이란 명령을 배웠는데 그 축척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앞에서 학습한 축척은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이었다면 얘는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이고 동일한 길이의 선이에요. 전부 다. 길이가 같았을 때 이 선의 종류가 센터라던가 아니면 히든 같이 어떠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짧으면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큰데 너무 촘촘하면 마찬가지로 출력했을 때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도면의 작업자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객체의 크기는 유지하되 그 안에 반복되는 패턴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T 스케일이라고 하고 또는 풀네임으로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LTS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비율 값을 입력을 하는데요. 축척이랑 달리 축척은 크기를 변경하면 그 순간이 바로 100%의 크기였잖아요. 근데 이 LTS 값은 저장이 됩니다. 현재 상태가 항상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간격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상태는 LTS가 1인 값이고요. 여기에서 값을 절반으로 줄이면 이 간격이 확실히 좀 더 촘촘해지고 크기도 조금 작아졌죠. 여기에서 더 줄여버리면 더 많은 선의 유형이 보이고요. 더 촘촘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진 값은 없어요. LTS 몇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도면을 작성한 사람이 제작자가 이해할 때 아니면 타인이 도면을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순으로 그러니까 선의 유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객체 끊기 명령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객체의 일부를 끊어주는 명령인데 트림이랑 달라요. 트림은 어떠한 절단 경계를 통해서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명령이라고 하면 이 끊기는 어떠한 객체가 있으면 그 일부를 끊어서 두 개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원을 호로 만든다거나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약자고요. 단축키는 BR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는 첫 번째 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점이 어떤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령을 입력을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근데 객체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객체를 선택하는 그 지점이 첫 번째 시작하는 점이 돼요. 나 여기서 끊을 게 아니라 여기서 끊을 건데 여기를 선택해버렸다면 여기서부터 끊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지점.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서 첫 번째 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을 난 다시 지정하겠다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끊을 지점이 정확하고 선택한 지점과 다르다고 하면 첫 번째 점 옵션을 입력을 하고 다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끊기 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객체가 끊어집니다. 자, 객체 끊기잖아요. 꼭 이렇게 두 번째 점이랑 첫 번째 점이 달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선이 있다면 첫 번째 끊기 점이 중간점이고 두 번째 끊기 점도 중간점이라고 하면 얘는 선이 하나, 두 개로 그냥 분할될 뿐 여기 점은 맞닿아 있겠죠. 이거를 첫 번째 점 옵션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또는 브레이크 앱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됐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2022 버전부터 아마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아이콘으로 무조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점 옵션으로 객체를 끊었어야 됐어요. 점에서 끊기라는 명령이거든요. 대신에 단축키는 따로 없습니다. 브레이크의 포인트 전체를 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끊기 버튼 우측이 점에서 끊기거든요. 이 아이콘으로 실행을 해서 이런 옵션 없이 바로 그냥 점 지정을 해주면 그 점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단축키도 없고 풀네임도 기니까 아이콘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다면 단축키로 사용하면 좋겠죠. 아니면 첫 번째 점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특성 일치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특성은 도면층으로 지정된 것들 말고도 더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 종류도 있을 거고요. 선의 가중치나 아니면 두께값, 선의 축척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값도 있을 거고요. 또 문자라면 문자의 정렬 방식이라던가 내용,
또 문자의 높이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체마다 나오는 특성 값이 다 틀리고 조절할 수 있는 값이 틀린데 이 특성을 제가 여기 있는 문자랑 똑같은 특성을 가진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도면층 바꾸고 여기 있는 특성값 바꾸고 막 이렇게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 일치란 명령이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처음 지정한 객체가 원본 객체고 이 원본 객체의 특성을 옮길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그 특성이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치 프로이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MA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설정이 하나 있는데 이 설정에서는 어떤 옵션을,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복사해서 적용시킬 건가 내가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요. 원본 객체를 선택하고 대상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특성이 미리 보기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 여기 위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명령 종료는 ESC 버튼 눌러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옵션 창을 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설정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설정 옵션을 보면 기본 특성이 있을 거고요. 특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특성 값에만 체크를 하면 되고 체크가 안 된 값은 복사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도면층에 체크를 해제했어요. 그러면 도면층은 특성이 복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원본 객체가 외형선의 도면층에 작성되어 있고 대상 객체가 숨은선 객체에 작성이 되어 있다면 외형선이라는 특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숨은선이 외형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은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성을 옮기고자 하는 항목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복사하기 싫다 하는 거는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기본값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한번 보시고 복사할 거, 복사 안 할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명령 종료는 ESC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스라는 특성창이 있어요. 이 특성창은 우리가 뒤에서 문자를 배울 때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도면층을 통해서 선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고 도면층을 바꿨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바이 레이어라는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네, 도면층이죠. 도면층에 따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형선 도면층인데 나는 이 외형선 도면층에 얘를 숨은선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면 이 객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객체는 적용이 안 되고요. 해당 선택한 객체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정말 잘 작성하려면 이 특성창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수정이 불가능한 값이에요. 그리고 객체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프로퍼티스지만 CH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또는 뷰 탭에 보시면 특성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도 실행이 가능해요. 빠른 특성은 상태 막대 우측 하단 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상태 막대 사용자화에서 빠른 특성 아이콘을 꺼내셔서 체크를 하시면 객체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와요. 얘가 빠른 특성 창이거든요. 얘는 일반 특성 창이고 얘가 빠른 특성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거나 할 때 바로바로 이게 특성창을 열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 불편하다 하시면 끄시면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특성 여기에 이쪽에 있죠. 십진
우측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온다. 그래서 빠른 특성이기 때문에 특성보다는 그 항목이 적어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활성화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치수 및 문자 스타일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관리자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문자 스타일입니다. 도면에 작성한 문자의 스타일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명령인데요. 이 문자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 폰트라고도 하죠. 글꼴이랑 내가 작성한 문자의 높이 또는 얘에 대한 기울기나 아니면 거꾸로나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ST고 스타일의 약자입니다. 네, 문자 스타일인데 왜 텍스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냐고 물으시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프로그램 제작자한테 한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현재 문자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작성이 돼요. 만약에 내가 기본으로 작성해야 되는 폰트나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면 새로운 스타일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얘에 대한 글꼴이나 문자 높이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꼴, 그리고 글꼴 스타일, 그리고 주석, 뭐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새로 스타일을 만들 때는 새로 만들기로 하시면 돼요. 새로 만들게 하면 스타일의 이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 해당되는 스타일 선택을 해서 폰트랑 이런 크기, 효과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토캐드에서는 폰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쉐입 타입이고요. 하나는 트루 타입이에요. 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트루 타입의 폰트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굴림, 맑은 고디, 굴림체, 도듬 이런 폰트를 뜻해요. 이 트루 타입의 글꼴은요. 굵기가 정해져 있어요. 폰트의 굵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불가능해요. 정해진 값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쉐입 타입은요. 얘를 형상 문자로 인식을 해서 얘가 문자에 대해서 굵기를 제가 별도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구분 방법은 어떠한 폰트 뒤에 점 하고서 S, H, X가 있느냐 아니면 T, TF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보면 돼요. 네, TTF라고 적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쉐입 타입만 뒤에 점 S, H, X가 있다 하면 얘는 쉐입 타입의 폰트고 내가 굵기를 지정할 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폰트를 더 많이 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큰 글꼴 사용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어떠한 특수한 문장이나 언어 같은 경우 만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물음표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했는데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그 폰트로는 이 문자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확장 명령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대체할 폰트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글꼴 사용하면 여기서 대체 문자 선택을 하게 되고 얘를 통해서 그 문자가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확장되는 그 문자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높이를 주거나 안 주거나 두 가지 경우라고 봐요. 그래서 높이는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주진 않는데 만약에 높이마다 스타일을 달리 줘서 사용하겠다 하면 높이값 입력하셔야 됩니다. 0으로 입력하면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높이값 입력하면 그 값이 기본으로 작성이 되는데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효과를 체크하면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되거나 이렇게 되고요.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 각도. 네, 문자를 얼마만큼 기울여야 된다 할 때 이렇게 각도 값도 입력이 가능하죠. 근데 이 ST 명령은 사실상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자 스타일 창을 치수 스타일 관리할 때도 똑같이 열어서 추가하고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치수 스타일 설정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하고요. 얘는 dim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dim이 치수가 영어로 dimension이거든요. 그거의 앞 글자 세 자리 따서 dim이고 우리 스타일 관리자니까 스타일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의 스타일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적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D 또는 예전에는 DDIM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네, D가 생기기 전에는 DDIM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좀 습관이 남아서 DDIM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치수 스타일은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D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돼서 그냥 D만 입력해도 이 치수 스타일이 실행이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치수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얘인데 얘를 통해서 내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또 재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스타일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스탠다드로 바꿔야 돼 하는 경우는 현재로 설정 눌러서 현재 치수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치수 스타일은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수정과 재지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착각하는 치수 편집 명령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도면을 작성하고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기입했을 때 문자가 너무 작구나, 더 키워야겠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수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작성된 치수에 대해서도 모두 수정 적용하기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재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치수랑은 상관없이 이후로 작성된 치수에만 이 재지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에 보면 M이라고 있는데 M, 네, modify의 약자고요. 재지정은 overlay의 약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정에서 많이 하는데 기존에 수정된 이런 치수들은 놔두고 새로 기입할 치수에 대해서만 내가 재지정하겠다 하면 재지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을 누르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치수 스타일 관리자 dim 스타일에서 수정을 누르면 나오는 선 탭입니다. 이 선 탭에서는요,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의 색상이나 선 종류, 가중치, 간격 같은 거를 설정을 해요. 기본 값은 바이 블록이에요. 아까 바이 레이어랑 다르죠. 바이 블록이죠. 왜냐하면 치수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 그룹 전체의 색상이나 선 종류, 가중치를 바꾸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이 블록을 하셔도 블록 전체에 도면층이 적용되거나 뭐 이런 특성 값을 적용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되도록이면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기계제도 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네,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그럴 거면 도면층 왜 만들겠어요? 그쵸? 외형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색상이나 선 종류는 여기서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기존 상태에 그냥 바이 블록으로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중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준선 간격이 있는데요. 이 간격은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나중에 병렬 치수나 이런 직렬 치수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치수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연장돼서 이렇게 또 뽑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 간격, 이 치수가 떨어진 간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3.75인데요. 얘를 뭐 7이나 8 정도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 난 10으로 떨어지는 게 좋다 하면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 기입하는 명령 중에서 자동으로 기입할 때 인식할 때 얼만큼 떨어질 건지 인식하는 명령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억제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하진 않아요. 어디서 하냐면 특성창에서 해요. 왜냐하면 모든 치수가 다 억제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를 억제해버리면 치수 보조선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표시가 되지 않고요. 치수선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억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이 부분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란 제가 어떠한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선의 길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양 끝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치수선을,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뽑을 건지 이 간격이고요.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여기가 치수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뒤로 연장된 여기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치수의 모양이나 길이 이런 것들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다. 네,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고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1이라던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주로 기준선 간격 정도만 변경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선 탭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호 및 화살표 탭입니다. 네, 화살촉의 모양을 제가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 화살촉은요, 그냥 삼각형에다가 안이 채워진 화살표입니다. 얘가 기본 설정인데요. 얘가 아니라 다른 모양의 화살촉을 사용하겠다. 화살촉의 모양이 다양해요. 그냥 동그란 점이 있고요. 이 점이 큰 상태도 있고요. 이 안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짝대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살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정말 다양한데 이 모양을 여기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입하는 치수가 이런 형태 말고도 지시선 형태도 있는데 지시선의 화살촉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살표의 크기, 이 값도 저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긴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더 키우셔도 되고 더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중심 표식인데요. 이 중심 표식은 저는 가능하면 없음으로 놔두고 작업하라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을 치수를 기입할 때 우리가 반지름이나 또는 지름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름 치수의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 이 원에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중심선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치수를 기입하면서 이 객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중심을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를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 중심선 유형이 보이도록 선 종류 축적도 조절을 했고 했는데 치수랑 지금 이 중심선이 겹쳐지게 되죠. 그러면 선의 유형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또 약간의 시인성, 가시성 부분도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도록이면 없음으로 놔두고 저는 작업하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치수가 끊어지는 크기라던가 아니면 호 길이의 치수, 꺾기 각도나 높이 이런 것들 지정이 가능해요. 꺾기 치수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서 나오는 치수가 있는데 이 치수를 뜻하고요. 호 길이는 우리 원이 잘리면 호잖아요. 그 호 길이를 표현할 때 앞에 문자를 할 건지 위에 문자를 할 건지 이런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호 길이나 꺾기 치수는 사실상 거의 쓰지 않아서 많이 조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문자 탭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치수 스타일에서도 문자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문자 스타일에 지금 기본값 스탠다드가 되어 있죠. 우리 문자 스타일에도 기본값이 스탠다드였어요.
그 문자를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자 스타일이 있으면 이 스탠다드를 확장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 원하는 문자가 없다 하시면 뒤쪽에 점점점 하고선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문자 스타일 창이 나타나요. 거기서 출과를 생성을 하고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작성한 문자 스타일을 또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문자의 색상이에요. 문자의 색상도 바이블록해서 치수선이랑 같은 색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색상이 너무 같아버리면 또 시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또 문자 색상을 따로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록이 아니라 문자의 색상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채우기 색상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하면 이 문자에 색상이 있을 거고요. 이 문자 주변에 채우기 색상이 있을 거예요. 네, 문자 배경 색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없음으로 해요. 얘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어떠한 객체 위에 치수가 기입이 됐을 때 치수 문자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때 배경을 추가해서 이 선보다 문자를 먼저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수나 문자를 선택하면 특성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없음으로 두고선 많이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높이인데요. 이 문자 높이는 우리 문자 스타일의 높이랑은 달라요. 네, 치수 문자의 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문자 스타일이나 적용한 문자 스타일에 높이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0으로 그냥 놔두고 한다고 하는 이유가 폰트나 이런 거는 다 같은데 치수 문자는 조금 크고 문자는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조정이 좀 더 용이해서 치수 문자는 별도로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문자 스타일 만들 때. 그래서 문자의 높이는 여기에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치수 문자의 높이고요. 이 문자 높이도 특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문자의 배치라던가 문자의 정렬 방식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배치라는 거는 수직한 치수에서는 치수 문자를 위에다가 할 거냐 아래에다 표시할 거냐, 뭐 수평일 때는 중심에 할 거냐 왼쪽에서 할 거냐 아니면 어디다 할 거냐 이런 배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치할 수도 있고 배치는 사실상 거의 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로 작성할 거냐, 그러니까 치수를요, 치수 문자를.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 자,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는 문자 정렬이에요. 기본적으로 치수선의 정렬이랑 ISO 표준 두 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치수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화면에 미리 보기에 반지름 치수를 보면 더 명확해요. 반지름 치수가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일자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문자가 적혀 있어요. 그쵸? 이게 치수선의 정렬인 상태예요. 네, ISO 표준은 무엇이냐 하면 원이 있고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치수 보조선. 근데 치수를 기입할 때 여기에서 한번 꺾어줘서 이 위에다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이 달라요. 어느 곳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내가 작성할 도면, 특성이나 아니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CAD 실무 능력 평가에서는 이 설정 값은 보긴 해요. 치수의 모양.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다 하면 치수선의 정렬, 꺾여 있다 하면 ISO 표준 둘 중 하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 스타일 설정에서 맞춤이에요. 치수선 및 치수 문자의 맞춤 옵션과 배치 축적 등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춤 옵션이 무엇이냐면 객체가 너무 작아서 치수를 안쪽에다 기입을 못했을 때 얘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맞출 거냐에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은 문자 또는 화살표 둘 다 최대로 맞추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씩 그냥 설정해 보고선 치수를 기입해 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문자의 배치랑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치수 피차 축적이에요. 자, 이 피차 축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문자의 높이나 화살표의 크기 같은 거 전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작업 공간은 무한대 영역이잖아요. 한쪽의 객체는 너무 작고 한쪽의 객체는 너무 커요. 그쵸? 뭐 여기 중간 크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객체가 컸을 때는 내가 설정한 값에 치수를 기입했을 때 너무 작은 거예요. 치수가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자가 너무 읽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보여요. 네,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치수 값이 아니라 치수 문자의 화살촉이나 문자의 높이를 내가 축척을 통해서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겁니다. 값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표시에 대한 축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도면에 축척이라는 값을 기입을 하는데 뭐 1대1이라던가 뭐 2대1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요. 이 값에 따라서 치수의 크기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2배 더하면 네, 여기 0.5 입력하고 2배 더하면 여기 2 입력해서 하겠죠. 얘는 축척이고 얘는 배척이니까 배척은 좀 더 크게 작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수가 조금 작게 보이는 게 맞고 축척은 객체가 원래 크기에서 조금 작게 출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수가 좀 작게 보이니까 크게 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치수 피차 축척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춤 탭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차 단위 탭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선형이나 각도 치수의 정밀도, 그리고 단위 형식 등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형식이 10진이다 하면 우리 밀리미터법, 미터법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밀도가 있어요. 정밀도와 기본값은 0.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길이를 측정했을 때 얘가 소수점이 나오는 형식의 치수예요. 그러면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표현을 할 건가? 라는 설정값이거든요. 지금 00으로 내렸으면 둘째짜리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수점은 소수점 8째짜리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한소수면 그것까지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8째까지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구분 기호가 있는데요. 이게 쉼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침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점 이런 쉼표보다는 마침표가 더 편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0억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0억제는 만약에 내가 정밀도를 8째짜리까지 했는데 치수를 찍었더니 0.100000000 하고선 쭉 나와요. 근데 이 0은 0이니까 제가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0을 억제해서 뒤쪽에 나오는 억제도 보이지 않겠다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선행에 억제가 되었으면 0점 했을 때 이 0도 표현이 안 되고 0.10000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후행만 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도도 선형과는 별도로 설정이 가능해요. 얘에 대한 10진 도수나 정밀도, 이거 0억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축척 비율이에요. 앞에서의 그 축척은 치수 문자나 아니면 화살촉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값대로 키우고 줄이고 하는 옵션이었잖아요. 값은 그대로 놔두고. 근데 여기에서 측정 축척은 값을 변형을 시킵니다. 기본 1이면 현재 상태가 지금 100%고요. 여기서 0.5를 하게 되면 0.5배 줄여서 기입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객체를 이게 가로 50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 치수는 100이에요. 네, 얘를 그냥 2분의 1로 줄여서 기입을 했는데 실제 치수는 100이다 하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에 기입할 때 이 치수 문자를 깨지 말고 그냥 기입할 때부터 그 값을 이용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측정값도 특성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3.2로 나와야 되는데 6.4로 나온다 하면 이 값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에서요. 네, 여기까지 여러 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행 문자나 치수 기입이나 종류 이런 것들은 교재나 유튜버들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